안녕하세요, 여러분. IELTS 전문 강사 재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6.5 종합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소개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수강 대상을 저희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저희가 또 6.5 레벨이잖아요.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기초에 있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초 과정을 좀 이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가장 이제 미니멈 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왔어. 그런데 IELTS를 잘 몰라. 그러면 또 그런 분들 또 수업 들으시면 그 IELTS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또 여러분들이 성공 IELTS를 또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목표 점수를 제가 설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상적인 수치고요. 뭐 요거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거 외에로 또 반대로 요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먼저 리스닝하고 리딩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를 6.0에서 8.0 정도로 목표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 점수는 저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어휘라던가 그 설명에 대한 이제 레벨을 그 정도로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목표를 6.0에서 7.0으로 잡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섹션별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의 어떤 인터랙션, 저와의 그런 그 인터랙션이나 피드백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에서 7.0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스피킹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목표로 잡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라이팅이 한 6.0 정도 나온다. 그런 레벨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말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끌어올리시면 스피킹은 충분히 7.0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점수 목표 이렇게 잡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4가지 과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2가지 과목으로 수업을 나눠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리스닝하고 리딩이 하루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라이팅하고 스피킹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날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2과목을 하루에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닝하고 리딩은 워낙에 인풋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리스닝하고 리딩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쓸 말, 그리고 또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평상시에 내가 지식이 많고 신문도 많이 보고 해서 시사적인 지식이 많다, 정보가 많다 그러면 라이팅하고 스피킹 쓸 때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맞는 또 독해도 하고 또 듣기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우리 시사에 이제 시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말고도 IELTS의 리스닝과 리딩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쓰이는 어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풋이라고 했어요. 리스닝에서 썼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피킹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어휘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딩에서 썼던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라이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각각의 선생님들이 4가지 섹션을 나눠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리스닝을 한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라이팅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섹션별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리스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섹션이란 말이 없어지고 파트로 넘어갔다고 하죠. 그 파트별 모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섹션 1, 2, 3, 4를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모아서 하루를 하고 그 다음에 2만 모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에 대한 그 레벨을 좀 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별로 가지고 나오는 고유한 문제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파트별 공략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 안에 들어가 있는 특유의 그 문제 유형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파트 1에는 뭐 이제 필인 블랭크처럼 테이블 형태의 글씨, 단어 채워놓기 형태가 많이 나온다거나 뭐 파트 3에는 멀티플 초이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감을 잡았다면 각각의 유형별에 대한 어떤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IELTS는 어휘 싸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휘도 같이 정리를 할 거지만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뭔가 얘가 시그널링 워드의 역할을 한다, 답을 불러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휘와 그 다음에 그런 표현, 그리고 또 심지어 오답을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음까지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스크립트를 비교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얘가 답처럼 들렸는데 왜 답이 안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안 속겠죠. 여러분들 신기한 게 리스닝에 나와 있는 이런 전략들을 잘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면 실제 시험에 가서 내용이 완전히 캐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왠지 얘가 답일 것 같고 얘가 분명히 답처럼 들렸는데도 왠지 답이 아닐 거라는 뭔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충분히 하셨을 때, 체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선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준비를 잘 하시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딩 보셔야 되겠죠. 자, 리딩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킴하고 스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독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어 막 200개씩 드리고서 외워오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단어는 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지만 단어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도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어는 확장을 시키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문 안에서 그 단어들을 외우는 그런 것들을 저는 안 시켜요. 그렇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스킴하고 스캔이에요. 우리는 글을 독해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기 위한 거예요. 정말 리딩,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독해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리딩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죠.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헤딩이라던가 true, false, not given이라던가 뭐 그런 문제 유형도 꼼꼼하게 저희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풀 수 있는 팁을 드릴 건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잘못 아셔가지고 찍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시험이 여러분 찍기가 없어요. 이건 찍기가 있을 수 없는 시험이고요. 찍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 그것이 바로 스킬입니다. 근데 그 스킬을 잘못 알아가지고 뭐 찍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스킬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 물론 우리가 또 이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전공이 음악이고 내가 전공이 뭐 다른 뭐 미술인데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돼? 과학적인 것까지. 하지만 여러분 IELTS 리딩에 나오는 패세지들은 그쪽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다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리딩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리스닝에서 파트 4가 되겠죠. 거기에서 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도움이 되는 어휘와 표현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거 라이팅에서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표현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매 수업 마지막에. 그래서 그걸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후에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함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라이팅이겠죠. 제가 또 라이팅 시간에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것부터 설명은 다 드릴 건데 하지 않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샘플 에세이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읽혀드리고 독해해드리고 여기 좋은 표현이니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 빵꾸 나 있는 거 어떤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글로 드리는 그런 형태의 말바꾸기나 그 다음에 남의 샘플 보면서 이해하는 그런 수업은 안 합니다. 우리는요 라이팅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핵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하는 수업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선 나올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쓰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게 돼요? 단어에 집중하고 문법적인 표현에만 집중을 하는데 정작 내 내용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술적인 점수에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선 점수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바로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정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어휘하고 표현들 그것들을 할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쓰세요가 아니죠. 아이디어를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할 건데 그 아이디어들을 표현과 어휘들 가지고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막상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쓰게 될 때는 여러분이 쓸 말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휘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훨씬 더 편안하게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업 중에는요, 제가 갖고 온 토픽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쓸 겁니다. 뭐 서론부터 해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예, 그래서 그냥 40분을 줄게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 아이디어 분석하고 5분 드릴게요. 서론 쓰세요. 그 다음에 7분 드릴게요. 본문 1 쓰세요. 또 7분 드릴게요. 본문 2 쓰세요. 그 다음에 5분 드릴게요. 결론 쓰세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 여러분 실제로 30분 안에 에세이를 하나 써보는 훈련이 되거든요. 저하고 같이 공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씩 저도 수업 시간에 같이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영어로 바뀌는 그러한 그 변화들, 기적들을 같이 목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가 나오겠죠. 제가 아까 라이팅 점수 몇 점이라고 했죠? 목표가 6에서 7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6과 7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6점, 7점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모든 에세이에 대해서는 숙제에 대해서 에세이 숙제에 대해서는 무제한 참석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시간이 남는 대로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첨삭을 하고 집에서 한 새벽 2시까지 첨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숙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문법 체크가 아니라 그냥 내용 체크부터 해서 표현까지 같이 한번 꼼꼼하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네요. 스피킹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로 수업을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만들어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뭐 아주 쉬웠던 문제, 그걸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업 자료를 모든 과목들을 전날 만들어요. 그래서 스피킹도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 그리고 전주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파트 1부터 3까지 한 셋으로 다 같이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토픽별,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냥 스크립트를 드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외워서 무조건 쓰세요가 아니라 저도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걸로 가장 이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아이디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만 이렇게 노테이킹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보고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어떻겠어요? 더 빨리 외워지고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스크립트를 외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스피킹은 파트 1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2, 3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어 정리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수업이다. 이게 우리 4가지 섹션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좀 가져왔어요. 자, 환경 문제, 요즘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약에 정리를 했는데 제가 요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스피킹도 그렇고 라이팅은 내가 가서 시험 보러 가서 어떤 거를 써야겠다, 어떤 거를 말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서 할 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앤서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지고 간 상태에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가장 근접한 답을 꺼냄으로써 나의 준비되어 있는 아이디어와 표현들과 내용들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라고 하면 뭐 environmental issues에서 광범위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라이팅과 스피킹에 이제 토픽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반복이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라이팅 스피킹에서.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써먹을 것이냐 실제 보세요 한번. 자, 파트 2하고 3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과학이에요. 과학.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이언스 관련된 과목 중에 기억에 남는 거에 대해서 묘사해 보세요. 이게 파트 2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얘기하겠습니까? 뭐 생물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환경 얘기를 준비했으면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뭐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라고 파트 2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환경 문제가 뭐가 있죠? 공해 문제가 있고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떠올랐던 과학을 떠올리면서 시간을 버리고 그때 만들어낼 말들을 고민하는 그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앤서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세이브하고 더 퀄리티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오거나이즈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앤서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과하게도 응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 규정도 있어요. 파트 2에 뭐 인터레스팅한 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뭐 레귤레이션에 얘기를 해라. 그런 것도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저는 뭐 법에서 특이한 거 뭐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 인터레스팅한 로, 자동차 뭐 이거 스피드 리미트 같은 거 얘기해요. 스피드 리미트 같은 경우 왜 얘기할까요? 거기에 보면은 뭐 차는 280km까지 달리게 돼 있는데 실제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110km까지밖에 못 다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되게 인터레스팅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규제를 좀 강화시키면 뭐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법에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고, 여행, 요즘 여행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러다 보면 많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행기 많이 타고 뭐 배기가스를 내보내가지고 뭐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런 얘기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쓰레기 얘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다 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관광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뭐 쓰레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 것도 환경 문제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또 보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이 무슨 환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물건 시키잖아요. 쿠팡에서 물건 시키고 이러면 어때요? 박스 막 생기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환경에 영향을 주죠.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플라스틱 많이 나오잖아요. 그 환경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토픽이 될 수 있고, 날씨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 문제겠죠. 파트 1에 잘 나오잖아요. 요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교통 문제 파트 1에 잘 나오죠.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요. 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동참을 해야 되죠. 그런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대중교통 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하고 수업 시간에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특전이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이거는 보장반의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물론 종합반 학생들은 저한테 제출하신 모든 수업을 이제 첨삭을 해드립니다만,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저하고 1대1로 데일리 첨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굴 보고 1대1로 첨삭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 자료들, 제가 어떤 거라 그랬죠? 수업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자료예요.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가장 적절한 수업 자료를 저하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 뭐 에세이 같은 걸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타이핑을 다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SNS에 제가 데일리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정기적으로 뭐 매주에 한 번씩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제 수업을 같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뭐 네이버에 제리 IELTS 검색을 해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제리 IELTS라고 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제 개인 홈페이지는 jerryielts.com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제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정보들과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IELTS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